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3월 달에 또 어떤 기사에 주목해야 될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나이롱 환자 기준을 만들어서 실손 누수금을 막겠다라고 합니다. 자, 나이롱 환자. 저도 이 나이롱 환자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나는데, 근데 정말 이 경상 환자들 얼마나 아픈지 다쳤는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뭐 진료 특성이라든가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행위 이런 패턴들을 판단을 해서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이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뭐 경고음이 울리면 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을 마련한 거죠. 이를 통해서 당연히 보험사나 소비자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 보험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상 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보상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4주 이상 입원할 거면 뭐 진단서를 제출해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깐깐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이게 완벽할 순 없지만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도 보험료 산정하는 그 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즉 세분화가 되면서 보험료가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원가 이제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보험 시장을 좀 투명하게 만들고요. 이를 통해서 경쟁을 또 유발하게 되면 또 보험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치매보다 무서운 간병비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자, 간병살인 뭐 기억하시죠? 간병살인 가족을 내가 죽이고 내가 자살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돈 때문이죠. 사실은요. 돈에서 비롯되는데 이 돈이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자, 치매라는 질병은 아시다시피 76%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이 치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늙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죠. 뇌가 퇴행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5세 인구의 10%가 바로 치매 환자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 신문 자료에서는 78만 명으로 나왔지만 제가 또 최근에 본 자료에서는 81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자분이 66%로 남자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75세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험 컨설팅을 할 때도 75세부터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돈에 대한 부담이 커질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보험 정말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초경도 치매라든가 경도 치매, 그 다음에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이렇게 이어지는데 경도 치매가 한 41%, 그 다음에 중등도랑 중증 치매가 41, 2% 정도 되거든요. 이쪽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도 치매만 돼도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신경이 계속 쓰인다라는 거죠.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치매 환자를 뭐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무조건 뭐 내쳐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해서 관리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단계가 되게 되면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 또 간병을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족이 같이 다 행복해지려면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치매보험으로 줄여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뭐 저도 소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즉시연금 소송 문제입니다. 뭐 이 기사를 또 갖고 온 이유는 너무 이제 크죠. 가입자 16만 명에 여기에 이제 걸려있는 돈들이 1조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번에도 작년 11월에 이어서 이번 항소심에서도 결국은 가입자가 이겼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 그리고 약관에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써놓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결국 가입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자, 보험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상품을 만드는데 정말 완벽하게 다 약관에 모든 걸 만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이제 블랙 컨슈머들도 발생을 하는 건데, 자, 대한민국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품을 개발할 때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발목을 잡은 거고, 또 당연히 부족하다 보니까 설명할 때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보험사한테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가 설명을 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설명 의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예, 이런 부분에 좀 더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기사는 현명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종신보험이 딱 좋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최근에 자산 가격의 변동이 엄청 심하죠.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대선, 그리고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이제 어떻게 막 압박하면서 세계 경제에 이제 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결국 돈의 움직임은 자산 가격의 변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 몇 억씩 움직이기도 하고, 뭐 가상화폐 가격이라든가 주식시장의 가격 굉장히 큰 변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평균 10억 정도는 하더라. 그러면 다른 금융자산 같은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속세를 고민할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종신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종신보험이라는 게 가장의 유고시 경제적 부담을 이제 어떻게 보면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후에 사망보장의 니즈가 떨어지게 되면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환해서 쓸 수가 있는데, 핵심은 이제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즉 연금으로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는데, 핵심은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내는 사람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이런 것들 다 문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경로우들 65세 70세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들이 발생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이제 은퇴 생활할 때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혜택은 줄이고 당연히 세원은 늘려야 되겠죠. 근데 세수를 확보하려면 결국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은퇴 후의 금융종합소득,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 2천만 원이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은 1,000만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금융종합소득 과세에 대한 혜택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은퇴 생활할 때 건강보험료를 내가 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양자 자격 같은 것들을 강화해가지고 여기서 지역갈자로 딱 떨어지는 순간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껴갈 수 있는 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바로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종신보험의 이제 2차적인 기능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종신보험 뭐 1억짜리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든다. 그럼 내가 총 나입하는 보험료가 이 1억이 60에서 70% 수준이다 보니까 뭐 보통 뭐 20년 납 기준으로 하면 자산운용 수익률이 50% 정도 된다. 그만큼 적립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같이 부각시키면서 종신보험이 현명한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전에 한번 다뤘던 기사긴 한데 이번에 또 이제 다른 사건이지만 같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최충격파 석쇠수를 받고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로 밝혀졌고, 이제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이 당시 사망 당시 61세였던 이 주부가 가동연한을 60세로 산정을 해서 한 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은 거죠. 배상금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연히 항소를 한 거죠. 65세까지 인정을 하라.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65세로 판정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항소를 했고 결국은 여기서 이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부도 65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사건, 지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적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통상 이제 65세로 가동연한을 잡는 것은 아무래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다른 판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가동연한 65세다.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5세 가동연한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뿐만 아니라 미래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바뀌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보험사한테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뭐 이게 보험사에서 예를 들어서 배상이 나가는 건이라면 말이죠.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가동연한 65세로 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기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이로 환자 기준을 만들어서 누수보험금 세는 걸 막는다면 보험사나 환자들한테 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소비자분한테 좀 안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니까 혹시 사고가 났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고 정말 치매는 이 간병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거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삶의 질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 간병 기관을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간병보험, 치매보험 같은 것들 들어놔서 경제적 부담을 좀 해소하는 거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1조 걸린 즉시연금 소송 결국 2심에서도 가입자 손 들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정말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서 보험사도 예측 못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설명 업무 정말 중요해진다 라고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종신보험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뭐 종신보험에 대한 시각이 컨설턴트 분들마다 다르고 한데 확실한 거는 분명히 이 종신보험의 좋은 기능들을 이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과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 컨설팅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의료사고로 숨진 주부도 65세까지 가동연한 인정받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바뀔 여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사를 정리합니다. 자, 03월도 멋진 한 달 되시면서 따뜻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